자, 시가 3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2학기 교과서에서는 고전 문학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외부 지문으로도 넣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덕성도 외부 지문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올해 보니까 이렇게 진도를 잘 못 쳐내시는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외부 지문, 우리는 그냥 9월 모의고사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사실은 모의고사 대비 그것도 좀 하려고 했는데 두세 명이 지금 오늘 안 와가지고 고학생도 오면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서 고전시가 3편, 그 중에서 오늘은 저것만 진행할 거예요. 제망매가, 향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들에게 시와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첫 번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게 하는 거죠. 거기에 예시답안 맨 위에 있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를 지어 불렀다.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맞선다는 것은 보통 주술적인 의미죠. 그죠? 점치고 굿하고 이걸 하는 거. 자, 그래서 주술적인. 그 다음에 삶의 여흥을 즐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풍류를 즐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조선시대 개념이고 말 그대로 삶의 여흥, 즉 노래의 즐거움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노동의 고단함을 잊게 만든다까지 줄긋고 노동요. 자, 그래서 즐거움 이 자체는 어떤 문학적인 기능이라면 주술적이고 노동요적이다라는 점에서는 바로 기능적 요소도 들어있다. 주술적인 요소 또 노동요로서의 기능, 이것은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가 문학, 오늘날도 기능적 요소가 있어요. 가령 우리 CF에서 광고에서 이렇게 나오는 배경음악 있죠. 그거는 사람들이 그 광고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선거하면 막 나와가지고 노래 막 기호 1번 누구 뭐 이러면서 막 하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기능적인 요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와 노래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봤습니다.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안 나온 것들은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처용무 있죠. 처용무. 처용무. 역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처용무 이 자체가 일종의 주술이죠. 주술. 다음에 신윤복의 상춘야흥입니다. 상춘야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봄을 감상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거예요. 자, 김홍도의 벼타작입니다. 벼타작을 하는 그 그림 보이죠? 자, 벼타작을 하는 이 그림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왜 우리 피트니스, 헬스클럽 가면 막 음악 틀면서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게 막 그게 힘드니까 그걸 약간 잊게 하기 위해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일종의 노동요적인 기능이 들어있다. 노래. 그치? 그래서 음악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죠? 피곤한 삶. 그리고 그것은 유배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음악은 꼭 있어야 돼. 근데 음악은 우리 삶에 다양한 기능을 하죠. 선생님도 지나간 우리나라 가요, K-팝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때 그 여자친구가 아주 그냥 냉정하게 나를 차고 떠나갔을 때 걔한테 차였을 때 들었던 그 노래 그게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해줘. 그런 것들 기능을 한다면 자, 시는 뭐죠? 그럼 시는 글로 된 음악이라. 그렇죠? 글자로 이루어진 음악이라는 점에서 시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운율이 필요하고 구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악도 구성이 있죠. 기승전결 구성이 있듯이 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가 문학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시가 문학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에 쭉 적혀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죠? 자, 117쪽입니다. 시가 문학의 흐름은 고대 가요에서 시작됐어요. 여기에서 신라시대의 향가로 갑니다. 즉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작품은 신라시대의 문학입니다. 그랬다가 고려시대의 고려가요로 갔고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는 시조가 발달했어요. 자,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의 공통점 뭘까요? 틀렸습니다. 운율은 다 있긴 하지만 얘네들의 가장 대표적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힌트, 우리나라의 시가입니다. 공통점. 한글은 조선시대랑 가까웠는데 한자? 틀렸어요. 한글에 제일 가깝다니까. 한글은 뭘 기록하기 위해서 쓴 거야? 만든 거야.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뭐죠? 뭘 기록하려고? 자, 순우리말로 돼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입니다. 고대가요, 향가 이거 보면 막 한자가 적혀 있거든? 그거는 우리말로 읊은 것을 한역으로 번역을 했거나 아예 우리말을 쓰려고 한자를 빌려다가 온 거야. 글자로. 그게 향가예요. 고대가요는 우리말로 읊은 것을 한문으로 번역해가지고 한시처럼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현대어로 번역하는 이런 두 번의 과정을 거쳤죠. 고려가요 시조는 그냥 우리말로 읊은 거예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거 다 우리말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순우리말 시가 문학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전 세계에서 시를 가장 잘 쓰는 민족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의 시는 진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향가가 우리나라의 고전 시가라는 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시조의 구성과 특성.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향가나 시조 작품을 읽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있긴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한두 문제 정도 봤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요거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망매가 보시면 118페이지에 제재개관부터 보시죠. 19채입니다. 19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19, 즉 10줄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4구채에서 한 번 더 늘어나니까 8구채로 갔다가 마지막에 19채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완성된 형식이 바로 19채예요. 그래서 19채의 특징은 3단 구성입니다. 3단 구성. 그래서 442 내지는 352 혹은 532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구성으로 나타나요. 3단 구성이기 때문에 뭐냐면 기, 서, 결입니다. 기, 서, 결. 누구 이름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기, 서, 결. 네. 잘 계시나 모르겠네, 우리 형님. 네. 자, 그래서 기서결. 그러니까 3단 구성. 기는 시상이 시작됐어. 서는 뭘까요? 시상이 고조되죠. 결은 시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결 부분에서 낙구에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아으, 아야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요. 모든 19채 향가에는 낙구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전해지는 게 29수 뭐 이렇게 있죠.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게 29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입시 문학에서 사용될 만한 건 다 나와 있어. 시중에. 자, 기서결, 이 낙구 감탄사.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조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3-1단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들어갈 때 향가가 나중에 시조로 계승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시조로 계승됐냐 하면 시조가 3단 구성이죠. 3단 구성에다가 낙구에 종장 첫 구에 3음절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3단 구성에다가 낙구 감탄사가 이렇게 계승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향가만 보겠습니다. 19채, 10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4구채는 민요 같아요. 그냥 되게 간단한 노래 같다면 이걸 한 번 더 반복하니까 좀 길어졌죠. 8구채. 그랬다가 19채는 형식미까지 갖추어서 완성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9채 향가하면 4구채에서 19채까지 왔다는 것과 3단 구성과 하나 더 좀 전에 봤던 낙구의 감탄사. 자, 낙구 감탄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시상을 집이야기입니다. 시상은 시의 흐름이야. 시 속에 담아놓은 생각이죠. 그죠? 아이디어, 정서, 분위기 이런 겁니다. 시상을 집약하고 시상 자체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19채 향가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거예요. 누이가 죽었어. 그래서 제망매가가 아니라 제사 지낸답니다. 추모한다는 거죠. 망매입니다. 망매는 죽은 누이입니다. 노래죠. 그래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제망매가죠. 자, 제망매가는 자, 이 추모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슬픔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극복 의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등장하죠. 자, 뭐냐면 극락세계. 극락세계로 갔다는 것은 결국 뭔 얘기냐? 윤회사상, 내세가 있다. 이번 생, 다음 생 이런 얘기하죠. 다음 생이 바로 내세예요. 다음에 오게 될 세상. 그 다시 뭔가 태어나거나 사후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작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바로 승려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자, 그래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자, 극복의지까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특징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비유가 두드러져요. 4구체나 8구체는 뭔가 주술적인 거 아니면 그냥 내용 위주였거든? 근데 19채에서는 반드시 비유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학적으로 세련됨이 최초로 출현하게 된 내용이 바로 19채 향가. 작품들이 그런 내용이죠.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비유가 많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정제된 형식미, 기서결. 그죠? 그 다음에 고도의 서정성. 이게 있습니다. 불교적 내세사상, 윤회사상, 이것을 통해서 사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자, 여기까지가 제망매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지워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3단 구성. 3단 구성. 그래서 3단 구성을 잘 파악해 놓아야 됩니다.
자, 3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재 구성 바로 옆에 있죠? 자,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야. 이제 혈육이 죽었으니까 슬프죠. 그 다음에 혈육의 죽음에서 조금 더 고조돼. 와, 인생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나중에 살면 죽는 걸.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 왜 그럴까? 나중에 살다가 죽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오늘 하루는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최대한 흠뻑 음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재밌게, 밥도 재밌게 먹고, 잠도 재밌게 자고, 즐겁게 자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도 즐겁게, 노는 것도 즐겁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흘려보내기 쉽죠. 지금 이 시기, 여러분의 이 선생님은 너무나 부러운 이 젊음의 시기가 너무나 짧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짧아요. 고등학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 금방 고3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며칠 살다 보면 고3 됩니다. 그냥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고등학생 됐지. 갑자기 어려운 거 막 공부해야 되죠? 조금 살면 금방 고3 돼요. 09년생을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금방 우리도 고3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생무상 느끼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겠다. 이게 나옵니다. 제 막내가 공부해 본 적 있으신 분? 네. 소연이는 예비고일 2월에 오지 않았나 여기? 3월에 왔나? 2월에 온 것 같은데 소연이는 했어 2월 달에. 기억도 안 나죠? 자, 기억을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자, 제 막내가 보겠습니다.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이 넋줄이 뭐가 되죠? 이 넋줄이 바로 기 부분이에요. 파트 1입니다. 자, 그러면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랬습니다. 차의 유아미 차힐이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뭐 다 도금 달아줬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거야. 자, 뭐냐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으니까 멈칫거리는 거야. 머뭇거리고 가지고 잘 물어봐요. 머뭇거리가 뭐냐면 안타까움이나 혹은 두려움을 의미해요. 그치?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이 오면 두려워. 그죠?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예 있다. 예는 여기에. 여기는 이승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서 삶과 죽음이 이별하게 되죠. 그죠? 죽은 이후의 세계가 혹시 있다면 거기는 삶과 죽음의 이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숨을 아직 쉬고 있는 한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고 숨을 더 이상 쉬지 않고 죽어버린 존재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히 전화 안 옵니다. 되게 좋은가 봐. 전화 안 와요. 가끔 뭘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엄마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전화할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 충분히 받아들여서 괜찮아. 울컥하는 게 있어요. 네, 있었어요. 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이별이지. 그죠? 그래서 죽음은 영원히 끝이야.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자, 이때 나는 간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때 나는 뭐냐면 그죠? 누이죠.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의 이 나라는 것은 뭐냐면 누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랬습니다. 자, 어찌 갑니까? 자, 이건 뭘까요? 서의법이죠. 영탄법이긴 한데 야, 너 인사는 하고 갔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금방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인사는 하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누이는. 갑자기 죽었다는 거지. 그죠? 요절해버린 거야. 갑자기 죽어버렸어.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그죠? 뭐 되게 괜찮은 거지. 자다가 이렇게 가면. 네. 아니, 막 아파가지고 엄청 고통스럽게 가는 것보다 자다가 그냥, 그것도 고통스럽긴 하대. 그러나 자다가 하룻밤에 이렇게 가버리면 땡큐죠. 네.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신라시대죠. 신라시대에 우리 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무슨 표기를 했냐면 차자 표기를 했습니다. 차자라는 것은 한자를 빌려온 거죠. 잘 안 보이려나? 흰색으로 쓸까? 자, 차자 표기입니다. 차자 표기는 한자를 빌려온 거죠. 한자를 빌려와서 무슨 표기를 했어요? 우리말을 표기한 거야. 자, 우리말 표기를 했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자를 빌려다가 썼는데 이 생사로운은 삶과 죽음의 길은 혹은 생사길은 이 말이죠. 그죠?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자, 따라서 어디를 얘기했냐? 생사는 음을 읽었어요. 그죠? 저 위에는 뜻이지. 한자는 전부 뜻과 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중국어는 저 한자를 쭉 늘어놓고 그 음 부분을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길은 뜻 부분을 읽었어. 숨을 으는 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왔다. 요거를 추가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사로은 중에 결국 뜻을 빌려온 것은 길로자의 길입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읽었다. 혹은 생사길은. 만약에 삶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했을 때는 위에 거를 읽었겠지만 보통 생사를 모른다. 이거는 한자로 음을 읽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음을 빌려온 것을 음차라고 하거든요. 음차는 형식 형태소를 씁니다. 형식 형태소가 뭐죠?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거죠. 자, 음은 보통 그 부분을 따오는 거야. 그러면 뜻을 빌려오는 거 있죠. 이거 길로처럼. 훈차는 훈을 빌려왔다. 알죠? 그래서 다온이의 다는 마늘 따자야. 오는 따뜻할 온자예요. 그러면 편안할 온. 편안함이 가득 차. 역시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 그죠? 지우의 지는 뭐야? 복받을 지. 우는 친구 우자야. 복받은 친구야? 그러면 와, 복을 받았어.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두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훈과 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복받을 지에서는 복지자의 복이 바로 훈입니다. 지가 음이죠. 이거예요. 훈차는 그래서 실질 형태소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음차와 훈차와 음차를 빌려와가지고 한자를 빌려왔는데 훈과 음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을 표기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냐면 우리말을 표기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중간고사 때 하나 날만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훈차는 실질형. 필기했을까, 이거? 훈차, 음차? 네. 자, 그래서, 여기가 기 부분입니다. 누이가 갑자기 죽어서 안타까워. 자, 다음, 서 가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자, 여기서 떨어질 잎이라는 것은 잎이 이미 떨어졌죠. 낙엽이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가을에입니다. 가을은 뭘 의미하죠? 가을. 가을은 무슨 계절? 쓸쓸한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쇠락 같은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른 바람에 있습니다. 누이의 요절이죠. 갑자기 바람이 일찍 불어버리니까 일찍 죽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어떻게 났냐면 바람은 뭐를 초래하는 거죠? 바람은 뭘 초래해? 평화를 변화를. 바람이 변화라고? 아니에요. 바람은 뭐죠? 여기서 이 작품 안에서 바람은 죽음을 초래했죠. 알겠죠? 바람은 죽음과 관계있다. 가을에 찬바람 불면 낙엽지죠. 그치? 그럼 나무가 바람이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자기 스스로 한번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광합성을 계속하고 이제 증산작용 이런 걸 계속하면 겨울에 얼어버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는 스스로 한번 죽어버려요. 낙엽으로 잎을 다 떨궈버리는. 그래서 잎을 떨구기 전에 이제 잎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예쁘다고 단풍진다 이렇게 단풍놀이 구경하고. 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입니다. 전부 자연물에 비유했죠? 같은 가지에서 태어났어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화자가 혈육이란 말이에요. 같은 부모에 태어나고는 가는 곳 모르온저 했습니다. 영탄법이에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 부분의 특징은 바로 인생 무상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물에 빗댄 것이 뭐냐 하면 바람, 떨어질 잎, 같은 가지. 자, 아까 이승, 예 있음에와 대비되는 게 뭐죠? 예 있음에와 대비되는 거. 저승, 가는 곳이죠. 알죠? 아까 기 부분에 예하고 가는 곳이 바로 대비되는 것이다. 여기 있잖아요. 위에 보면 예 있음에 있죠? 이승하고 대비되는 것이 바로 가는 곳, 저승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인생 참 허무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깨달음이 높은 승려라고 폼 잡고 다녔는데 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다니. 인생 참 허무해.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러고 알 수 없어. 죽기 전에 뭐 이런 계획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오늘. 오늘의 즐거움. 아시겠죠? 오늘이 즐거워요. 지윤이 즐거워요? 자. 결입니다. 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죠. 자, 19체 향가의 특징.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 시상 전환이에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입니다. 불교의 내세죠. 그죠? 극락세계가 반. 미륵불이 있는 서방정토 사상입니다. 서역, 저 서쪽에 가면 극락이 있어. 그러니까 윤회는 뭐죠? 계속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말이야. 내가 이번 생에서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국어 강사하다가 죽었어. 다음에 태어났더니 인도 어디에서 소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러면서 막 반일 졸라 하다가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딱 태어났더니 무슨 소금쟁이로 태어나가지고 막 물 위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개구리한테 잡아먹혔어. 죽었다 깼는데 갑자기 다음 세상에서는 또 여성으로 태어났어.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죽었어. 그 다음에 또 이건 계속 고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깨달아야 돼. 마지막 기회라는 거야.
깨닫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그렇죠? 다 똑같아요. 기독교에서 천국 얘기하듯이 불교에서도 극락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종교는 다음 생을 항상 얘기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내세 사상이다. 미타 찰에서 만날 나 했습니다. 뭐죠? 만나게 된다. 확신이에요. 확신. 도닦아입니다. 도를 닦는다 합니다. 도닦아. 뭘까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교에 정진한다는 거죠. 그죠?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면 극복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맨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석가모니가. 깨달아라. 뭘 깨닫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되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버리라는 얘기. 그죠? 무소유라는 건 무슨 말일까? 소유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안 입는 것도 아니고 소유는 하고 있되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 거에 사로잡히지 말라. 기독교하고 되게 똑같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깨달음에서 해탈로 가는 거야. 진짜 깨달음이 높은 사람은 해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간다. 내 누이는 어린 나이에 죄 없는 몸으로 극락에 가 있을 거니까 내가 극락으로 가면 만날 수 있겠지. 자, 뭘까요? 종교적 믿음을 통한 슬픔의 극복은 한마디로 재회를 소망하는 거죠. 재회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려.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은 결국 윤회의 고리에서 내 누이는 다음 생인 극락에 가 있을 것이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윤회, 내가 다음번에 또 여기서 깨달음을 못 누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니까 누이를 못 만나지. 그러니까 극락 가서 누이를 만나야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자매님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어디 있는지 맨 밑에 있지.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 교과서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깨달음, 해탈, 극복으로 간다. 자, 비유적 표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와. 자, 비유적 표현.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외워두시면 되죠? 이른 바람이 뭐라고? 누이의 이른 죽음. 그죠? 떨어질 잎입니다. 잎은 뭐죠? 죽은 누이.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입니다. 같은 부모. 따라서 자연 현상에 빗대어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거죠. 자, 119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망매가입니다. 추모, 망매, 죽은 누이, 노래 가짜입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2번. 그래서 이른 바람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 요절을 의미해요. 이른 바람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람은 죽음을 가져오는 외부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이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잎이 그래서 죽었죠. 떨어졌다면 낙엽이 됐죠. 낙엽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누이죠. 그 다음에 같은 가지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화자의 태도입니다. 중요하죠. 화자의 태도는 종교적 믿음으로, 종교적 믿음, 불교적인 가치관으로 사별의 슬픔을 극복한다. 자, 제망매가의 특징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가인 월명사가 신라시대 승려였어요. 자, 승려라는 것은 결국 이 향가의 일반적 특징은 일단 지식이 필요하죠. 어떤 지식? 한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문을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뜻과 의미를 다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 계층, 서민들의 삶의 정서를 읊었다. 틀려요, 무조건. 굉장히 고도의 관념적이고 세련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히 한자를 빌려올 수 있을 정도의 계층이라면 신라시대는 불교 국가니까 승려는 귀족이야. 자, 두 번째 19의 형식으로 노래했죠. 19체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형식 반드시 있었다. 형식이 딱 있었다. 3단 구성이죠. 낙구 감탄사. 자, 세 번째가 바로 차자표기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훨씬 전이죠. 그죠? 막 800년 전, 700년 전이라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되기 전에 향찰 문자입니다. 향찰이 바로 차자표기죠. 차자표기는 뭐뭐가 있었다고? 음차가 있고 훈차가 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그러니까 다오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인디언 부족이었다면 다오니는 편안한 아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우는 복받은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늑대와 함께 춤을 막 주먹 쥐고 일어서 그죠? 네. 그래서 통인시장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뭐 이런 게 이름이야. 그죠?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인디언은 진짜 낭만. 혹시 지훈이 인디언의 후손? 예. 낭만이 막 넘쳐요. 너무 낭만적이야. 그죠? 늑대와 함께 춤을. 이름이 뭐 늑대와 함께 춤을이야. 영화가 있어요. 9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치? 사람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니. 도희의 도는 뭐지? 복숭아 도자예요? 법도? 법. 그 다음에 희는? 법을 지켜서 기쁜 아이야? 그러면, 와! 나중에 판검사 하셔야 되겠는데? 예. 와! 네.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네요. 복받은 아이, 평화로운 아이. 이랬다가 갑자기, 법도를 지키는 기쁨. 예. 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차자표기. 보세요. 숨을 음을 활용했죠. 왜? 조사로 썼다. 이것은 조사로 쓰였습니다. 아시겠죠? 길로자는 뜻을 사용했죠. 길 부분을 읽었다. 뜻을 사용했다는 것은 실질 형태 소절. 체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뜻 부분을 읽었어. 그리고 숨을 은자라든지 아니면 벼랑 있죠. 벼랑, 절벽, 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지간 만물지중 이렇게 써놓고 애라고 썼어요. 천지지간 만물지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 중하고는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붙어야 되지. 그러니까 벼랑 끝, 그 절벽을 의미하는 애자를 써놓고는 그거를 조사로 읽은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한자 지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귀족들이 한자 빌려다가 순우리말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수용한 것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방금 이 부분 엮어서 무조건 한 문제 납니다. 심지어 서술형으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자료 드릴 테니까 문제 자료 받아가서 문제 풀어 오시면 됩니다. 과제 문자 올릴게요. 마치겠습니다.